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시장이 이렇게 밝았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자, 1시간여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9시 59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시장이 1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크게 급락이 나타났고 지금은 또 어느샌가 회복을 해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요? 회복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회복이 안 되셨다면 그때부터는 좀 더 우리에게 종목 상담을 신청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금일 시장 빨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황미영 멘토를 통해서 코스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빠르게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04% 하락한 2092.81포인트에서 현재 코스피 시장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수급들 한번 수급 주체별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345억 원 매도고요. 기관들 역시 소폭이지만 33억 원 매도입니다. 역시 하락하는 장에서는 개인들이 빠질 수가 없죠. 개인들 343억 원 현재 순매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0.9% 정도대 하락한 129만 4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1.98% 하락 중, 현대차가 2.8%, 그리고 한국전력, 삼성 SDS 모두 다 하락세, 지금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제일모직 현재 3.6% 정도 하락세가 진행 중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이 2.9%대,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2.24%대 하락 중인데, 자, 이런 가운데서 삼성생명은 나 홀로 또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0.45% 상승한 11만 2,500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입니다. 2.05% 하락 중이고요. 네이버가 현재 0.18% 정도대 소폭이나마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역시 2.03% 하락한 24만 1,500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신한지주 2.74%죠. 역시 하락 중이고, 기아차 역시도 2.2% 정도대 지금 하락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하락세가 나타나게 된 걸까요? 간밤에 뉴욕 증시 역시 이제 마지막 거래에 이었죠.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가 나타난 가운데서 유럽 역시도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요,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이제 그리스에 대한 그렉시트 우려감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감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장 6월 첫째 장 월요일 거래 시작을 하고 나서 초반에 거의 투매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장 초반에 거의 한 10여 분, 20여 분 정도 투매가 진행되고 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하락폭은 돌려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 안에서도 특징 업종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 특징 업종 중에서 정유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유주 3인방 오늘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분위기 진행 중인데요. 물론 정유주뿐만 아니라 하학주 역시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SK이노베이션 4.8% 정도대 상승 중이고요. S51 그리고 GS 이렇게 시장이 또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유주에 대한 이슈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에서 이제 원유 시축 건수가 급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공급 과잉에 대한 이런 이제 정유주들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해소에 대한 기대감들이 정유주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날 WTI가 또 4%대 좀 올라왔습니다. 역시 이제 유가는요, 어느 정도 하락세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상승으로 반전이 되고 있다는 건 바로 오늘장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세워본다면요, 오늘 장 초반에 좀 급락이 나왔어요. 사실 이렇게 미국 증시도 흔들렸고 유럽 증시도 흔들리긴 했지만 국내 시장이 과연 이렇게 1% 이상 급락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을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어느 정도의 투매가 분명히 나왔고요. 이런 투매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매수 접근 시에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 오늘장 시장 대응하실 때는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되면서 외국인들 수급 또는 기관 쪽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시점을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시장에서 현 시점에서 수익을 내는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소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그만큼 변동폭이 심한 가운데, 그러고 지금 또 1% 가까이 또 급락이 조금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코스닥은, 오늘 변동폭이 상당히 큰데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코스닥 지수가 710.02포인트로 1.37포인트가 다시 한 번 더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0.19%가 하락하고 있고, 장중에, 거의 1.3%, 1.4%까지 하락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낙폭을 대부분이 만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기 전에 수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7억 원의 개인의 매수세가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227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98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기관의 차익 매물에 대한 출회가 코스닥 지수를 크게 흔들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적당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오늘 2.3%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면서 7만원 선을 안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 0.7%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파라다이스가 3.4%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메디톡스 0.6%대 강보합권 움직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CJEN이 오늘 0.9%대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LNS가 2.4%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로엔이 오늘 1.18%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특징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시젠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시젠이 오늘 5.14%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젠, 산부인과에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전자 분자 진단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시젠입니다. 시젠에 대해서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원천 기술 자체를 해외로 유출시켜도 되느냐? 시젠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거 말고는 먹고 살 게 없다. 이렇게 해서라도 실적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원천 기술에 대한 B2B, 바로 외국계 기업들에게 대한 성과 기대감에 지금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수급 가운데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군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바로 여행 관련주 한번 봐야겠죠. 자, 하나투어를 비롯한 모두투어, 그리고 이렇게 투어, 이 세 가지 여행 관련주가 오늘 크게 급락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원 자리로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리고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지금 크게 하락을 하면서 차익 매물이 분출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다음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카지노 관련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카지노 관련주. 오늘 강원랜드를 비롯한 파라다이스 그리고 GKL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리스에 대한 어느 정도 우려감으로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지금 아까 보셨던 여행 관련주가 크게 급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눈여겨보면서 살펴보시면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크게 급락과 그리고 급락과 다시 낙폭에 대한 만회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회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그때 계셨어요. 지지난주였죠. 왜 이상로 멘토님은 화장품주를 추천 안 해주십니까? 아니면 왜 이상로 여행 관련 추천 안 해주십니까? 자, 여행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를 제가 추천을 했던 게 언제였습니까? 네, 작년 6월달, 7월달, 그리고 올해 1월달, 그럴 텐데, 벌써 그거를 그때 하고 이만큼 올라온 상황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런 급락이 나타날 것을 뻔히 알면서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타났다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또 결국에 또 손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는 분명히 크게 다르게 알 수 있겠죠.
지금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갈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정답입니다. 그게 오늘 시장에서 안 좋아 보일지언정 그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신념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기 전에요. 전화번호 고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 02-3153-2611 두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시장 자체, 다시 한번 낙폭을 크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미국 시장 자체가 오늘 경제지표의 악화 속에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그리스에 대한 어느 정도 장기화가, 그 합의점이 장기화가 되면서 야,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었고,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 평탄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증시도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겠고요.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우리나라의 산업생산 지표가 지금 계속적인 부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진이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되는 그런 타이밍 자체를 좀 더 살펴보셔야지만 완만한 상승세, 우리가 얘기하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순환매 장세 안에 놓여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다산네트웍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548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 자, 죄송합니다. 자,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너무 맞습니다. 제가 방금 헷갈렸습니다. 예. 이게 팔라는 의견으로 제가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팔아도 되겠습니까? 하면 yes, 팔아도 됩니다고. 그러면 거기 추가 매수를 해도 됩니까?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죠.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산네트웍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종목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죠? 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다산네트웍스가 꾸준히 들어올 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팔아야 된다. 왜 팔아야 됩니까? 물적 분할을 했다. 그러면 비상장으로 한 개 넘어갔고, 나머지가 상장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가치가 변화가 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차적으로 제가 요거를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했나요? 바로 상승을 해서 요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했고, 요 자리에서 타 방송에서 누가 추천할 때 제가 매도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단기적 고점이다. 자, 그러면서 이게 타 방송이 추천이 되면서 그날 크게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거기가 꼭지였죠. 지금까지 빠졌어요.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다산네트웍스가 뭡니까? 솔레타 맞죠? 솔레타라는 기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을 하고 기업에 대한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수급에 의해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도 한번 같이 볼게요. 5월 28일 날 어때요? 자, 다 치우고 5월 28일 날 또다시 한 번 더 급락이 나타나면서 밑에 거래량이 또다시 한 번 터져요. 11만 7천 주가 빠져나갔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보험권에서 이만큼 빠져나갔어요. 계속적인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이에요. 매수가 아니라 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까지 바닥권을 고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랫동안 걸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그 수급이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빠져서 옆에 있는 이 가격권역까지 왔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더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사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땐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그 빠지는 것을 못 기다리실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시는 게 맞다고요. 하지만 이미 팔자리를 지금 얼마에서 이걸 7,000원대부터 계속적으로 문의가 왔을 때마다 팔아야 돼. 이러다가 지금 6,000원까지 내려왔어요. 맞죠?
그럼 그 1,000원을 시청자님은 벌써 수업료로 내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는 이 종목 과연 올라올 수 있을까?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 여기에서 먼저 수급이 붙어서 다시 한 번 더 올려줘야 되고 그 수급이 언젠가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차라리 정리하시고 딴 종목을 사시는 거 맞지 여기서 추가 매수를 노리시는 타이밍이 제일 안 좋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예.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투자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두 번째 종목 기다리고 있는데요. 빨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아모레퍼시픽 매수해도 될까요? 756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은 노입니다. 지금은 매수하지 마세요. 자, 아모레퍼시픽은요, 제가 몇 번 정도 상담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절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분명히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이 기업은 아직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비싸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드렸고,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릴 만한 어떤 재료가 노출이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매도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수가 또 하락하는 구간에서 같이 또 밀렸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좀 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직까지도 분명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는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호재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항상 떨어질 때는 또 악재 기사가 계속 나와요. 지금 아모레퍼시픽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방문 판매원을 상대로 해서 갑질을 했다고 해서 갑질 논란, 여기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지난해 8월 달에 이미 이제 관련해서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금지령하고 그 다음에 과징금 5억 원을 한번 맞았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역시 주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였고, 지금 오늘장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종목들이 또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고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 원인 중에는 물론 미국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이제 국내 쪽으로 넘어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증가할수록 이제 수요가 또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으로 올라갔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메르스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결국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행 관련주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흐름인 거고,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도 역시 비슷한 흐름 안에서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매도 의견은 계속해서 저는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현 시점에서는 일단 부정적인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고 루머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매수는 지금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빠지기 전부터도 꾸준히 올라간 종목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메리츠종금증권 매도해도 될까요? 770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일단은 노 의견을 먼저 드리고, 자, 이분이 7708번님이, 아직까지 팔지는 마시고요. 2150원에 50%입니다. 와, 2150원. 오, 상당히 잘하셨어요. 2150원이니까 50%를 또 가지고 계시는데, 야,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참기가 상당히 힘드셨을 건데, 자, 예. 안에서 이제 PD님이 까먹었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자, 아닙니다. 이분이 그 주식을 체크를 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이제 넓은 안목으로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메리츠 정금증권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면 일단은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뭐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뭐 이거는 개인적인 팁을 뭐 한 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메리츠 정금증권이 이제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두 가지 CMA 중에 한 군데 있죠. 메리츠 정금증권 그리고 우리종합금융 그 두 군데가 있고 그 우리가 아는 유한타 증권의 CMA 같은 경우에는 RP라든지 아니면 MMW를 미지정해야지만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자, 그만큼 증권사의 CMA 같은 경우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어느 정도 융합적인 부분으로 메리츠 정금증권이 크게 올라오는데도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 자,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청자분들이 다른 분들이 이 종목을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사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익절가로 잡아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증권주들이 오늘 다 흔들렸습니다. 증권주 좋다고 했는데 왜 이상금한테 추천 안 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왜? 아직까지 순환매장이잖아요. 그럼 아직까지는 우리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추세적 상승이 돌아갈 수 있는 날, 바로 그게 경기 회복 신호탄이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바로 6월 달에 금리 인하, 이런 소식들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를 봤을 때, 메리츠 정금증권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성장을 우리가 조금 따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리 자체를 손절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익절가 가격대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제가 조금 잡아드릴 텐데요. 수급의 변곡이 일어난 자리, 바로 이 5,680원, 5,700원 자리인데, 자, 이 자리까지 만약에 주가가 한번 빠진다면 그때는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자리에 한번 내려오면 그때는 반등 타이밍이 무조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반등 때는 이익 실현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 절대 한 번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데, 만약에 혹시나 주가 빠졌을 때 이 자리를 한번 터치를 한다면,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반등세 한번 올라오는데 그 가격권에서 팔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등폭은 제가 볼 때는 6,000원에서 6,300원이 될 거고요. 만약에 안 내려오고 이 주가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종목군이 지금도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걸 보고 올린 건 아니거든요. 종합금융회사로 거듭나는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8,000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이 되어서 그때 더욱더 기분 좋게 저희한테 연락을 한 번 더 주시면 저도 더 기분 좋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익절가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 더 올라서 더 기분 좋게 만났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코덱스 레버리지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자, 매수해도 될까요? 2939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노입니다.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자, 근데 좀 의문이었어요. 코덱스 인버스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최근에 있는데, 이제 레버리지를 물어보시는 이런 경우는 좀 드물었습니다. 사실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인버스가요, ETS 상품 중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수가 올라갈 때 또는 이제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보통 근데 인버스는 매수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그런 지수를 추종하는 벤치마크 ETF 상품인데, 보통 이제 코스피 지수가 1% 정도 상승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인버스를 말씀드리면 1% 정도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인버스 같은 경우에 0.7% 정도 상승하죠.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1% 정도 올랐을 때, 레버리지는 1.8 내지 1.7 내지 1.8%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보통 레버리지는 어느 정도 또 수익을 내는 데는 조금 더, 인버스보다는 조금 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보기에는, 레버리지를 살 때는 이 단타를 치면서 사는 그 상품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현재 1% 이상 올라줘야 그래도 2% 정도, 2% 정도 가까이는 뭐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의 뭐 지수가 지금 급하게 밀리고 급하게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지금 레버리지의 경우는 지수가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더 밀렸을 때 그런 시점에서 이제 매수 관점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봐야 사실 크게 수익을 내기는 어렵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레버리지를 만약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지수가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잡고 그다음에 다시 반등을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레버리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만약에 지수가 하락하고 나서 지금 레버리지를 잡아야 될까를 고민을 하실 때 이걸 먼저 보고 고민하세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잠깐 화면을 준비해 봤는데 프로그램 쪽 있죠.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차익하고 비차익 이제 매수 매도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차익 쪽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 매수가 좀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 지금 현재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차익 매수세가 갑자기 강하게 붙기 시작을 한다. 이 차익 매수는 결국은 현물인 주식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매도하는 거거든요. 즉 차익 매수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요. 만약에 주식이 좀 싸다라고 생각하면은 선물보다 주식이 싸다라고 생각하면은 현물인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평가된 선물을 판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차익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식이 싸기 때문에 지금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시점은 프로그램 차익 매수세가 붙기 시작을 할 때 지수가 많이 빠지고 나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세가 강하게 붙기 시작을 한다면 그 시점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시기라는 거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전화가 와 있다네요. 제가 한번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키스트예. 키스트요? 예, 예. 키스트요. 자, 어머니 매수가하고 비중 좀 가르치세요. 매수가는 4,850원이고, 예. 예. 비중은 한 15% 정도 됩니다. 15%고요? 예, 예. 그래요. 최근에 사셨네요? 예, 예. 앞에 샀다가 네. 이익 좀 보고 나가 다시 샀습니다. 다시 사셨고요. 예,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오늘 뭐 면세점, 시내 면세점 입점한다던데, 예. 네. 그거 한다고 주가가 조금 올라가던데. 예.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해가 팔아야 되나, 이걸 그냥 쳐야 되나 싶은 생각 들고, 예. 네. 그 프로듀스 그 드라마도 한다 아닙니까, 그지? 예. 그거 보고 있긴 한데 그게 몇 프로 정도 시청률이 나오는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게 만약에 이제 조금 재미있어 가던데 네. 그게 시청률이 안 나오면 또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저희 의견은 자, 예. 팔라는 쪽으로 우리가 먼저 이걸 보셔야 되고요. 자, 예. 일단은 그리고 지금 요 종목은 조금 제가 지금 당장에 팔라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시대 면세점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입점을 한다는 게 아니고 입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뭐 지금은 경쟁업체가 워낙 많습니다. 10군데가 지금 입찰에 참여를 했고 대기업도 하고 뭐 중소기업도 하고 여러 군데가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거기에 대한 일단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드라마 프로듀서가 나올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죠? 예. 그리고 어머님이 이 방송을 꾸준히 지켜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꾸준히 봤어요. 그래요? 그러면 예. 키스트도 뭐 제가 이 2,000원대부터도 앞자리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저도 이제 매도에 대한 의견을 그때 드렸던 거는 주가가 한 번만에 이게 2,000원대에서 6,000원까지 뽑아냈는데 300%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여기에서도 자, 우리가 주봉 잠깐 볼게요. 제가 미리 선을 한 개 그어놨는데요. 여기, 요 자리가 이제 일전에 있던 고점 자리죠. 고점 자리고, 요렇게 이제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어요. 터지는데, 요 자리에 보시면, 요렇게 이제 항상, 요런 식으로 저항의 이제 움직임이 작용을 했는 게 과거 2006년도,
2006년도 나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4,600원 그 자리인데요. 그 4,600원 자리를 기준으로 여기서도 양봉 한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고 이 자리가 또 지지가 되고 가는 가운데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은 자, 돌파를 할 때의 매수세와 그리고 돌파를 한 뒤에 고가에서의 매도세는 달라졌습니다. 수급에 대해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어머니? 아, 예, 예.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누가 샀어요? 기관이 샀잖아요. 예? 예, 여기까지 샀잖아요. 근데 그다음부터 지금 매도를 계속적으로 치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고가 권역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 주가가 올라왔고, 제가 볼 때는, 자, 지금 요 5,700원, 5,800원 자리가 1차적인 저는 단기적인 고점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키스트가 드라마가 뭐 나오고 안 나오고, 시청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저는 둘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드라마를 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는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게 시청률이 50%, 60% 가지 않는 한 지금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중박은 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지금에는 중박은 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시청률 15%가 나온다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뭐 시청률이 40%, 50% 넘어가야지. 와, 이게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보다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수급이 그때 분명히 변합니다. 예.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뭐, 예? 허준 아니면 장금이 이런 드라마처럼 뭐 획을 끊는 예? 그런 드라마가 되지 않는 한 지금은 만 원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5,600, 5,700원대가 단기적인 고점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해가 좀 되세요? 아, 예, 예. 그럼 시내 그 입점 마감 날짜는 언제입니까? 그걸 제가 아니, 정확하게 그거를 저도 확실하게는 지금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날짜를 정확하게는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만약에 네. 입점이 된다고 그 경쟁률에서 입점이 된다고 치면은 주가가 네.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지? 그렇죠. 예. 네. 그 어머님은 팔 생각이 없어요. 아니에요. 저는 네. 팔까 말까 하는 생각에 그게 만약에 지금 이상로 멘트님인데 이야기 들어보고 네. 제가 이거 그렇다 치면 제가 지금 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5,500원 선에서. 네, 그래요. 어머니 일단은 여기가 단기전 고점이고 예예. 일단은 좀 더 기다리세요. 당장에 파시는 건 아니에요. 예, 당장에 파시는 거 아니고 대신 익절가만 제가 그런 잡아드릴게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맞죠? 누구보다 키스트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맞죠? 그러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 예. 요 5,000원 자리를 익절가로 대응을 하십시오. 예. 그 가격이 무너지면 그때는 정리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예예. 네. 저 전번에도 이상로 멘트님인데 그 상담했어요. 예, 잘하셨어요. 예. 오늘 또 진짜 고맙게도 연결돼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예, 수고하십시오. 승우 투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도 빨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현대 자. 로템요. 네. 현대 로템이요? 예. 매수하신 가격? 2150원. 여보세요? 네, 2만 50원이요? 2150원. 2만 150원이요? 예. 비중이 20%예요. 어떻게 되시죠? 20%예요. 20%요? 2만? 네네. 지금 가격이 2만 550원인데, 그럼 좀 수익이시네요. 제가 한 8개월 전에 샀거든요. 8개월이요? 예. 참, 그러면 8개월 동안 기다리신 거네요. 사고 나서. 그래, 이거를 네. 지금 처분을 해야 됩니까? 우회해야 됩니까?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저도 현대 로템이요. 사실, 이 기업이 상장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예. 상장되고 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추천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시죠? 예. 아마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매수하시고 나서 이제 손실 보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예. 지금 어쨌든, 아버님께서는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수익으로,
지금 진행 중이셔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대로템이요,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그 철도 차량이죠. 철도 차량을 제작을 하는 업체인데, 우리나라 철도 차량 그 제작과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이에요. 거의 독점적인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정말 안 나왔어요. 기술력만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시장 점유율만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말 크게 올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일단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또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사실 저도 이제 현대로템을 최근 들어서 살펴보지 못했어요. 오늘 딱 보니까 계속 빠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올라와서 그래도 다른 이제 투자하고 나서 손실 보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손실을 회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2014년도에도 실적이 좀 적자예요, 그죠? 예. 167억 원 적자가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분명히 좋아질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실적이 좋아졌습니까? 1분기 적자죠, 또 300억대, 그죠? 올해 같은 경우에 순이익 307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라는 그 보고서들, 300억대 정도의 순이익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들이 좀 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연 1분기에도 이렇게 적자 규모가 300억을 냈는데 과연 실적이 이렇게 크게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8개월을 기다렸다가 수익으로 이제 조금씩 나온 거잖아요. 예. 지금은 차라리 그냥 그동안에 또 미련을 한번 버리시고 종목은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1분기에도 물론 투자한 기간 대비했을 때 사실 수익이 많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 그래도 오히려 이 기업을 가지고 손실 보신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종목을 추천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수익보다는 손실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외국인들이 그나마 좀 매수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를 좀 올리고 있지만 저는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도를 해버릴까요? 네, 제가 그래서 목표 주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 자리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지난번에도 막 올라가다가 정말 더 이제 시작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막혔죠, 그죠? 또 올라가다 이제 시작하나 또 막혔단 말이죠. 지금 그 자리에 또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목표 주가는 21,000원 말씀드릴게요. 2550원인데 얼마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21,000원 정도 짧게 목표가 가져가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오늘 또는 내일장 안에서는 매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예.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한번 종목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성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썬데이 토지요. 썬데이 토지요? 예. 갑자기 제가 좀 공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당히, 연배가 있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선생님? 그거 지금 조금 올라가면 내려가고 그러는데. 예. 그거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혹시 매수가하고 비중 좀 가르쳐 주세요. 매수가 15,300원. 15,300원이시고요. 예. 40% 정도, 40% 돼요. 40% 보여계시고. 일단 저희 의견은, 자, 아직은 팔지 마시고, 예. 대신에 목표가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썬데이 토즈가 사실상, 우리가 보더라도 하반기 신작, 출시 기대감, 그런 거 말고는 그렇게 큰 뉴스는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썬데이 토즈, 중국에서의 중국 얘기를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게임주들, 모바일 게임주들이 주가의 등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은 1차적인 상승은 모든 기업들이 다 꺾였다는 거죠. 1차적인 상승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바턴을 받는 기업들은 당연히 또 다른 호재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먼저 올라가는 기업들은 중국 관련 기업들이 먼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썬데이 토즈를 그렇게 이제 보시고 주가 추이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썬데이 토주가 이런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또 크게 오르기에는 또 힘듭니다. 뭔가 이제 갇혀져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을 뭐 우리가 들고 가가지고 2만 원대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뭐 예측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태고요. 대신에 그 부분 자체를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게 TV 화면이 보이십니까? 네. 예. 자, 요거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1차적인 여기 18,700원, 18,000원짜리 고점이죠. 자, 18,700원. 요 자리고. 자, 요 자리를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수급을 한번 같이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저가 권역에서 이제 다시 고가 넘어올 때 항상 고가 권역을 다시 한번 더 열어주는 것은 이제 외국인, 바로 외국계 물량이었습니다. 이 외국계 물량이 제가 볼 때는 그냥 미국계나 유럽계 자금은 아닙니다. 중국계 자금일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고, 자,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주가 자체를 크게 하락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들어주는데, 자, 이 과정에서도 미리 이 바닥권역에서는 이 외국계 자금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다른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얘들이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자, 그러면 이 자리 18,700원까지는 쉽게 갑니다. 예, 무조건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뭘 체크하냐면, 이 자리 18,700원, 19,000원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이 외국계 자금 자체가 유출이 되는지 아니면 유입이 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선생님.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18,700원, 19,000원까지 기다리시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문자 상담을 신청하시든 아니면 전화 상담을 다시 한번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봐드릴게요. 예. 그냥 일단은 요 가격대까지는 좀 더 홀딩 하셔서 들고 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볼 때는 올라갑니다.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팔지 마시고, 예. 들고 가시고, 혹시나 지금 오늘처럼 또 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 밑에서 이제 잡을 수 있는 손절 가격대도 말씀을 먼저 드릴 텐데요. 자, 그 가격 권역은 요 가격대를 보면 돼요. 자, 그 선생님 지금 매수가가 얼마시죠? 15,300원이요. 15,300원요?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그 15,800원 밑에 이제 손절 가격. 300원. 네, 아니요. 그 일절 가격. 예. 15,800원, 추세 이탈 부분이 15,800원이고,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18,700원은 19,000원입니다. 그 가격대를 돌파한다면 2만원까지 충분히 갑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이해가 고맙습니다.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썬데이 토주 했고요. 자, 뭐, 일요일에 아이들인가요? 썬데이 토주가? 아니죠. 네. 자, 뭐, 갑자기, 자, 분위기 살려보겠습니다. 빨리 딴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황미연 멘토님 해주시죠. 네, 제가 분위기 살리겠습니다. 예.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민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뭐, 걱정이 돼서 전화했습니다. 어떤 종목이 걱정이 되세요? CJ제일제당이요. CJ제일제당이요?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5%고 41만 6천 원이요. 41만 6천 원이요? 예. 지금 40만 8천 원이니까, 역시 이제 손실이시니까 또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이익 났을 때 팔았어야 하는데 조금 더 그냥 어떻게. 기다리셨다가 이익이 났다가 또 손실로. 예. 조금 이익 그렇군요. 났었는데 그냥 이제 또 손절주기로. 자, 그럼 처음에 최초 매수하신 그 자리가 어느 시점에 매수하셨어요? 그 맨 처음에 날짜. 지금 현재 가격이었어요. 그러면은 한 그러다가 조금 4월에서 5월달 그 사이였겠네요. 그죠? 예. 그러다가 2번 사가지고 25% 됐어요. 2번 정도? 한번 네. 못하게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세요? 어떤 문제 한번 짚어드릴까요? 지금 이제 이익 났다가 마이너스 됐으니까 네. 그냥 거기까지 또 저기 40 얼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밑으로 갈 것인가 나는 그게 또 저기에서 손절매 지금 이 선에서 끊고 나와야 되는지. 네, 일단 뭐 지금 뭐 기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요. 뭐 CJ제일제당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설탕을 또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바로 메치오닌이라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이 제품을 또 만들기도 하고 이쪽에 대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수익성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이제 모멘텀들이 또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뭐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네, 그런 뭐 기업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적인 또 음식료 업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거의 이제 꾸준하게 계속 올라오는 흐름을 계속 나타내줬고요. 사실 그 설탕이라는 그 제품을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그럴 때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요 자체는 꾸준하게 발생이 될 거예요. 예. 다만 주가 뭐 실적도 그에 맞춰서 같이 또 올라가긴 하겠죠. 하지만 주가라는 건 아시겠지만 무한정으로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예. 그죠?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면 다시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리고 또 한차례 상승 흐름이 나오고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전체적인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우상향 추세를 그리는 거거든요. CJ제일제당은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올라갔던 하나의 파동은 분명히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조정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간적인 부분에서 한번 제가 이제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CJ제일제당을 좀 만약에 기다린다면 만약에 기다렸을 때 보유하고 매수하신 그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기다리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시면은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 네. 지금 자리가 어찌 보면은 이제 났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되니까 네. 속이 상해서 그렇죠. 그냥 죽겠어요. 그냥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매수하는 그 시기가 좀 잘못됐던 거죠. 왜냐면 CJ제일제당의 경우에는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수익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거의 이제 끝에 붙으셨어요. 예. 그렇죠. 거의 끝 무렵에 붙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당연히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주가는 다시 한번 지금 신고가가 46만 9,500원인데 이 자리는 더 넘어올 겁니다. 그래요? 다만 네,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필수적인 부분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설탕 없이 살아가기 어렵죠. 그죠? 예. 네,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본다면 장기 성장은 분명히 유효합니다. 한 3개월 봐도 충분히 3개월 정도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45만 원 정도짜리까지 올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 타이밍만 조금만 신경을 쓰세요. 네, 그거 빼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더 물 조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지금은 욕심 부릴 때는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요? 네, 그냥 다른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요. 그러면 밑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혹시? 하락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8만 원 8천 원 정도? 그 선까지도 오겠어요? 네, 그 정도까지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예상이고요. 예. 그냥 여기서 돌려낼 수도 있는 거겠죠. 예. 어쨌든 한번 눌림목 자리는 분명히 나왔고 그 자리에 계신 거니까 예. 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시면 분명히 와요. 그거 하나는 맞습니다. 조금 수익 내고 나오겠어요? 네. 예. 네, 수익 내고 나오실 예.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물타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불을 타십시오. 불은 타셔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월요일 시장을, 이렇게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전히,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시장이 올라가도 고민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도 고민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고민을 제가 또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또 공개 방송을 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참여 인원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제 공개 방송에 참여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해답도 많이 얻어가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시에 바로 시작은 안 하고요. 3시 반에, 3시 반부터 시작해서 4시 반까지 약 1시간 동안 지금 분명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운 고민들을 제가 그 시간대에 잘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장 마감 이후 3시 반부터 네, 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다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저희가 강연회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꼭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